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아니면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호가 좌회전 끊어질 때는 당연히 가고 예. 아닐 때는 이제 그 비보 좌회전으로 가는 걸 요걸 경찰서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제 선택지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방안으로 한번 거기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방안을 한번 경찰서로 다시 한번 협의를 접촉을 한번 해봐가지고 가능한지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가다가 좌회전일 때만 가는 게 아니고 직진 신호 때도 네. 비보로 이제 또 뭐 전방에서 네. 차들이 없었을 없을 때, 때는 갈 뭐 수 차가 있고. 올 때 내려가면은 뭐 비보 좌회전에서 다 그렇게, 비보 좌회전 한 사람이 책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게 이제 저기 남부 쪽에 공설운동장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거기서 매일 숨어서 단속하다가 그렇게 갖고 났거든요. 아, 지금도 어떻게 됐든 단속도를 많이 해갖고. 네, 요거 한번 그 경찰서 그 교통계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건의상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52쪽에 우리가 이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성을 할 때 이제 주차장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주차난이 이제 심각하고 또 주차난이 심각할 거라고 예상하는 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 서재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거 지역에 있는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이 안 돼요. 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상업시설 있는 그런 쪽에다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게 뭐 분양성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쪽은 뭐 땅값 비싸니까 그냥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는 데가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 서제도 시에서 저기 했지만 주차장이 거기에는 없어요. 그게 이제 그 환기 방식이 이제 그 옛날 그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 거를 송담지구하고는 대미지구하고는 이게 그게 없어진 법인데 그 이제 그 간보율을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러고 이제 땅이 200평 있는 사람 뭐또 80평짜리 뭐 70평짜리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 때문에 네, 아마 네.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되어주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이렇게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색만 맞추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정도 면에서 법적으로 이제 최소 저기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왜냐면 이거 초과하면은 또 그 사업을 못하도록 그때 이제 도시개발법은 조금 그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10% 정도까지는 90%까지 이제 어떤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도로율도 이게 도시가 좀 보면은 좀 기형이죠. 이제 환지 사업으로 하는 건 택지개발 하면은 땅을 전부 다 내가 수용을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조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 이제 뭐 떡난 아저씨 조금씩 띄워주다 보니까 이제 도로율이 이제 그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특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도로율이 또 그리고 또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어떤 뭐 주차장을 이제 하나 하더라도 뭐 고층으로 올리고 지하를 톱하기를 하더라도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지하 톱하기를 하더라도 이게 회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도 또 준주거 지역을 좀 놓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갖다가 저도 뭐 상업지 중심에다가 해내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중심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시설 한 부럭이나 두 부럭 근접해 있는 데 있어야 차대고 가지. 지금 보면은 서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 4부럭 정도 쪽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 골목이나 주차장에 차가 없어, 널널해요. 이게 사람들이 그쪽은 너무 멀다니 먼 느낌이 돼서 안 가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한 2부럭 정도 근처에다가 주차장을 형성을 해놓으면 그 정도는 뭐 2부럭 해야 한 100m인데 근데 지금은 거의 한 200m 이상 떨어지게 해놨거든요.
지제지구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 이제 유독 더 그런데요. 지금 뭐 전에도 이제 계속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상업지구라든지 교통 주차 수요 유발이 많은 곳 그리고 또 이제 면적이 너무 또 적다 보니까 이게 차 대는데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니면 앞으로는 좀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최소 주차부서 의견을 같이 만들 때는 예. 최소 면적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갖다 주차 타워를 만들어도 예. 회전 반경이 나오는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이제 일반 건물 필지 준주거지역 이상은 이제 필지 자를 때 좀 크게 자르는데 이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5쪽에 지금 이제 택시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브랜드콜 지금 뭐 운영 잘 되시나요? 현재는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691대인데 이제 추가로 더 해가지고 지금 718대 운영돼 있고 이제 조금 이제 초창기보다는 조금 그 운영 나아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뭐 한 50%가 안 되는 거네. 예, 아직까지 50%가 좀 안 됩니다. 40, 한 5,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뭐 예산을 들여서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 낮게 수익이 좀 더 낮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브랜드콜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어놓고 가끔 이렇게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보면은 좋은 얘기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딱 보면은 거의 뭐 세 가지를 다 다신 분이 있죠. 그 이제 뭐 카카오톡하고 자체 거, 또 이제 브랜드. 그 중에서 최고 호응도가 안 되는 게 브랜드 콜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지.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일부러 좀 시내 나갈 때는 하이콜을 불러서 나가거든요. 제가 일부러 타보고 시내버스도 일부러 제가 타보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타면서 일부러 이제 그 택시 기사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하이콜이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그러면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택시 이제 법인 택시라든지 이제 조합 그 개인 택시라든지 그분들하고 좀 같이 좀 대책 회의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좀 하이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또 택시 업계에서도 원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거 참 쉽지 않게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 들이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걸 뭐 한번 완벽하게 낼 수는 없지만 나중에 뭐 조금 문제되는 건 보완부만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거보다는 안 좋게 그냥 더 말을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뭐 돈 써가면서 이게 뭐 1, 2천만 원 들어간 게 아니고 몇 억을 들어가고 이건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리고 또 그거를 또 하시는 그 시민들이 브랜드 코드를 또 저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저기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처음이라든지 뭐라도 뭐 불만만 많더라고요. 뭐 해도 안 오고. 좀 홍보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이제 콜비를 안 받다 보니까 그 택시 기사들이 일부러 이제 콜을 해도 이제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좋은 또 손님이 카카오로 울리게 되면 카카오로 이렇게 해서 콜 받아서 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저희가 한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뭐 그 대책을 마련해 잘 되는 보겠습니다. 거야 뭐 계속 잘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그 이제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기사분들도 그렇지만 또 이제 시민들 것도 이렇게 좀 들어가서 예.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예. 그걸 좀 해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게 더 브랜드 코드가 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걸 코드를 불러도 아침 특히 지금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면은 거의 안 와요.
콜을 받는 택시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저녁 같은 데 가보면 택시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택시가 없어. 그 택시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평택은 택시가 많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뭐 감차도 예, 예.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현실은 택시가 없어요. 낮에는 모르겠지만 평택이 아마 저녁이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개인 택시가 비율이 너무 크고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일하기 싫으면 그냥 개인 택시 그냥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좀 같이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제에서는 법에서는 이 평택시는 차가 너무 되게 택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감찰해야 된다 해갖고 뭐 지금 한 230대인가 이걸 현실적으로 감찰해야 되는데 현실의 그 소비자들은 시민들은 택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주변 또 개발이란 이런 게 또 많아서 네이버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택시를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게 좀 뭔가가 지금 법에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택시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택시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저녁 이후에 10시 이후에는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예. 술 먹은 사람들 상대하기 싫으니까. 예. 그래서 또 다 택시가 없지. 또 법인 택시들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은 뭐 택시는 30대인데 기사는 한 2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택시 열 때는 그냥 주차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택시 지금 뭐 감차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도 등차가 안 되는 게 지금 거의 한 10여 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인구가 뭐 10% 뭐 이상이 늘어나야 된다는데 지금 유동인구로 따진다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저기를 다 해서 이거는 우리가 뭐 내년도에 다시 그 총량제를 다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당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이제 왜 저기 감사 때요? 여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지금 이것을 그 다시 한번 시간이 도래되지 않았지만 한번 해달라는 그 해서 이제 그 협의해서 실지 감찰을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이제 이거 한번 해가지고 해보면 또 5년간 또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머물거리고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인구가 조금 더 했을 때 뭐 한 1년 정도 더 기다렸다 하느냐 지금.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충분히 해야 되는 게 지금 부대 안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택시가 있죠. 예. 거기다가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미국 이전했고 삼성전자 이런 개발 논리 때문에 외부에서 온 인력들 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수요자가 많거든요. 택시를.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뭐 다 뭐 본인들 차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또 거의 다 힘든 게 일했으니까 또 거의 다 또 소주 한 잔 드시고 하면은 술들 드시다 보면은 또 거의 다 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이야 뭐 술 마시면 뭐 대리도 하지만 여기 이제 택시가 이제 그 대리운전 저기 하면서 이제 아마 저 정부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현실적으로 지금 평택은요, 이 건너 우리 10시 넘어서 이 출장소 앞에서 택시 잡으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콜 불러서 좀 뭐 짧은 거리 가려면 오지도 않아.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오더라고요. 거기는 그래도 진입한 같은 게 돈이 되니까, 거리상.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뭐 해서 어떻게 됐던
그런 그 외부 쪽으로 영향이 많으니까 부대 들어가는 것 좋고 또 인력들 지금 인력이 수만 명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평택에 민간 개발이나 또 삼성전자로만 네. 들어와 있는 게 수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다 넣어서 한번 넣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현님. 그 49쪽에 그 진흥형 교통체계에 있는데 주요 기체의 CCTV 뭐 차량 소통 뭐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의 그 영상사업부가 좀 시끄럽죠 요새요. CCTV 관련해 갖고 그 지금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신호등 그 뭐 그런 정도인데 그 건설교통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CCTV 예. 그 현황 조사형도 있나요? 아니면은 영상사업소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나? 다른 예를 들면은 어느 위치에 설치된 거는 화질이 몇 개고 몇 타소고 그게 한쪽만 비치는 건지 사방 360도 돌아가는 건지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고장 유무, 그 저기 뭐 현황 파악한 게 있는지. 네. 저희 건 별도로 있죠, 저기. 있어요? 예. 그 자리 좀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그 보니까는 그 언제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소방차들 그 다음에 구급차들 이게 지나갈 때 보면은 좀 물론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잘 비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갖고 100m 전방에서 신호체계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를 작동시키면은 직진으로 그냥 맞바로 그게 해금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최근에 몇 년,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시범적으로 이제 그걸 어디, 처음 시연회를 한번 해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게. 근데 아직까지 그 이제 실용화를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도 그걸 이제 도입을 해야. 그 평택에는 아직 없다. 예. 그거 이제, 지난번에 저도 TV 봤는데요. 그거 이제 해서 서울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거리 일정한 데 해놓고 처음 이게 되나 안 되나 시연회 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차가 가면서 신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그렇게 스위치 작동시키면 한 100m 전방에서 예, 신호가 바뀌고. 예, 이렇게 하는 거. 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고 또 이제 지금 저기 이제 저희가 요즘은 또 이제 저희가 주요 국도 같은데 아까도 이제 저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제 차가 이제 좌회전 이게 옆에서 들어오는 차가 없는데도 신호등이 이제 계속 켜져 있고 이럴 때는 자동으로 그 교통량을 감지를 해서 신호 이 주기를 이제 그런 것은 지금 개발이 그 됐습니다. 시간 뭐 이렇게. 예. 자동으로 그걸 감지를 해서 지가 이제 알아서 이제 그 작동을 이렇게 없는데도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고 주기를 이제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그런 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거도 그래서 저기도 아까 우리 동료회원이 얘기했는데 뭐 진이 있고 저게 네. 그 비고 좌회전 뭐 이랬는데 네. 다른 데는 뭐 어느 정도 일정 그러니까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속도 네. 뭐 30km, 40km 그러잖아요. 네. 게다가 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전멸등으로 바뀌잖아요. 그냥 깜빡깜빡거리고 네. 뭐 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차량이 안 다니고 그런 데는 그런 시간대는 좀 파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도 좋겠고 또 어느 데는 아직도 차량 그 사람 보행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전멸등으로 바뀐 데가 많아요. 또 미리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그런 민원도 들어온 데가 있고 네. 그런 것도 파악을 했으면 하는데.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이제 학교 같은데 이제 뭐 방학 기간이라든가 이제 그 등하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뭐 전멸등으로 바꿔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 다른 예를 들면은 저거 2층 저기 지장초등학교 가는데 이게 성경마트 있잖아요. 거기 해입병원인데
거기는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기 그 마트 그거 가느냐고. 그래서 그 전멸이 너무 빨리 돼. 그다음에 50조기의 철도 건설 사업 지원 체계 구축이라 했는데 뭐 지제역이 됐든 뭐 송탄역, 서정리역, 그다음에 진위역 뭐 이래 갖고 좀더 이제 이런 데서도 뭐 산업, 철도 산업의 지원 체계하는 것도 좀 거기와 더불어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도 좀 필요하겠다. 또 그 다른 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가령 예를 들면 진이 가곡이라든가 마살리 뭐 이렇게 산단 뭐 이렇게 조성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SRT 타고 온다든가 일반 뭐 기차를 이용해갖고 온 사람들이 거기를 갖다 출퇴근한다든가 이렇게 하려면은 이 버스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교통망이 잘 돼 있어야 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뭐 차량 그 정체 현상도 좀 줄어들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 자세히 모르는데 이거 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예. 여기서 그 진이역 가다 보면 진이역서 조금 못 미쳐서 저쪽에 그 사리 쪽인 거에 들어가는 그 지하차도 그 누가 만든 거요? 그거 주체가 누구요? 지금 안 쓰고 있는 거. 철도청 생긴 거? 다 몰라 집행부에서도. 지금 저기 네. 하북제하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럼 저기 그때 복복선 하면서 그때 철도청에서 자기들 몸만 했죠. 그 나머지 뭐 할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그 뭐야 그 주차장도 아니고 그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도로 계획이 있어요. 도로 계획이 이제 그 제가 알기로도 원래 그 지하차도에서 저기 어디야 그 저기 그 야쿠르트 있는 데로 이렇게 관통해갖고 이게 가는 거로 당초에 돼 있던 걸로 아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그 철도 국도 넘어서 이제 오가브리지 이렇게 해야 될 그걸 저희는 경기도에서 이제 정확한 저희가 이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도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그 말씀 그 방치해놓은 지가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그거. 그 누가 봐도 그 이제 혈세 낭비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저도 오고 가다 보면 아 저게 뭐야 주차장도 아니고 저거 지하차도까지 다 끝났어. 도로에 딱 끝이요. 그걸 어떻게 지금 진행을 시키는지 아니면 폐쇄를 제대로 하든지. 거기 이제 철도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저쪽에 이제 그 저기 경동몰에서 이렇게 금암리로 와서 동남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예, 그 저기 그게 유럽 이게- 그 저기 그 코퍼레이션인가 그쪽 위로 이게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꽃동산이가 이렇게 그 올라서 언덕 위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예, 그것을 이제 저기로 이제 육교로 이제 해야 되는 사업비가 많이 경기도에서 지금 그 사업 시행자는 지금 경기도에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어차피 그 지하를 그 철도 지금 밑으로 지하 그 도로 뚫어놨으면 제대로 연결해야지 그 뭐요 그게. 네. 그다음에 50일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사했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째적으로 이 도로에 있는 도색들을 한 거 보면은 얼마 먹고서 다 지워져. 사선조사 말씀하시죠. 예. 그 어떻게 몇 미리 두께라든가 뭐 이게 매뉴얼 없는 거요? 어디는 아직도 버틸만한데 어디는 지워져 근데 갖고 그게 그 이제 업자마다 다 틀린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거 이제 그 저기 전문 기관에서 그거 이제 시험을 해서 이제 그 준공을 하는데 포장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좀 이렇게 스키 찼을 때 이제 시공했을 때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의회감사 때 하고 이제 그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좀 의원님들이 이제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작년보다 좀 획기적으로 좀 차선 도색을 많이 세웠는데 뭐 그게 뭐 과거에는 그냥 뭐 지워진 데만 이제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제 획기적으로 뭐 3년 여기는 3년 주기 가선보다는 우선 이제 중앙선이 제일 문제가 나요. 가선을 좀 중앙선 같은 경우에 중앙 분류돼 있으면은 뭐 그 좀 그런데
없는 데들 있잖아요. 없는데 이제 비 오고 막 비 오는 이제 날, 밤에 이제 막 날 일몰 시간 되면 끝까지 그거 보이질 않아요. 예. 그런 데는 저기 어디야, 그 인천공항 가는 데인가? 그 중앙분리대 이게 쭉 보면 이게 네모난 거 뭐야? 그 바닥에 수계 같은 거 봐는 거쫙 불빛 되면 예. 아, 제대로 잘 보이되고. 표준형이라고 해서 그런 것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 평택 시내만큼은. 중앙분리도 없는데. 다른 이제 카브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잘 보이더라고, 그게. 예, 예. 반사경이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신호등, 특히 그 저기 횡단보도, 예. 이 건너가는 양쪽에만 이렇게 보게 돼 있잖아요. 예? 대기가 신호등이, 여기 서갖고 저쪽 거 보고, 저쪽에서 오는 거 이렇게 보고. 근데 차가 그냥 뭘 보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차는 저쪽 거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비보 좌회전에다가 이런 거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 건너가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데가 여기 뜰한치 얘기 들어서 삼각지 있죠, 여기. 예? 여기 건너가서 차가 그냥 들어가 버려. 저쪽에서 오다가 우회전 들어가 버리고, 여기서 좌회전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전면에 마주보는 거 말고, 이쪽에서 오는 차가 볼 수 있게끔, 이 기둥에다가도 신호등 하나만 더 놔주면은, 좀 좋겠다. 운전하는 사람이 그 비보 뭐 좌회전도 우회전 안 들어가게. 횡단보가 다 저기 뭐 그 보행 통로가 녹색불이 딱 들어갈 때 같이 들어오게끔. 그 거기 정지해서 딱 쓸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저기 공영주차장 조성 및 효율적 주차 시책 추진에서 지금도 뭐 다른 뭐 읍면동도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많고 그런데 예. 우리 이쪽에도 보면 특히 저기 중앙동 저쪽에 선거관리사무소 건너편에 길 건너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 뜰 한 채 있는데 그 상가들 있고 그런데 거기는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과든 교통행정과든 매번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 상가 건물 내에 GS마트 그 주차장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하고 좀 협의 아, 좀 근데 저기 해보니까. 그 상가가 거기 그 번영에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가서 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회의 때 한번 얘기를 좀 나눠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내주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후에 이제 회의 끝난 이후에 한번 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통 1층하고 이제 2층은 좀 사용이 되는데 좀 뭐 3층, 4층, 뭐 5층 같은 데는 아마 CCTV가 이제 설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그쪽에 차를 우리 입차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좀 그런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좀 그 상가 건물 원주인하고 좀 협의 좀 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상가 건물주 좀 만나러 봤습니다. 그래서 원주인? 예, 그래서 그 외지인아 서울 사람인가 그럴 텐데 회의를 주인이? 예.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관리인이고 관리인이 차 덜 들어오는 게 좋죠. 그 지금 월급 보니까 똑같이 받으니까. 예, 의원님 지금 보니까 거기가 용역을 줬더라고요. 용역에서 뭐 석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기 주차 관리 업체를 용역을 좀 줬는데요. 그건 좀 진척을 한번 시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도 지금 뭐 놀리느니 예. 만약에 그 저기 이용객들이 그 이제 CCTV 없더니 CCTV 뭐 요새 얼마나 가요 그거. 그 설치하고 자기네들은 그 주차비 받는 게 낫지. 가격을 좀 내리고 딴 데 비해서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은 좀 일반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영주차장에서 이제 이 정해진 요금을 이제 강요하기는 힘들고요. 대신 약간 뭐 아니, 비싸더라도 뭐 강요는 못하지만은 예. 아니 그냥 놀리니 조금 더 내려갖고 자기네들 활용하는 게 낫지. 예, 제가 좀 한번 그런 게. 적극적으로 한번 저기 좀 더 좀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언제요? 최근에 좀 만나고 그랬는데 저희가 좀 저기 그 위탁을 줬으면은 위탁 받은 업체하고 좀 협의 좀 하셔가지고 예. 좀 하기. 거기 관리하는 사람하고 얘기해봐 허당이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예. 관리라도 안 하죠. 차 덜 들어오는 게 좋지.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예. 돈 받는데. 예. 그다음에 중앙동에 그쪽에 그 선거관리사무소 그 건너편에 그쪽도 상가들 있잖아요. 저기 그 이쪽 현대 아파트 건너편, 길 건너편에
그쪽에 그 주차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 놀이터 있는데 쪽으로. 예, 예, 그 주차장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좀 공터가 뭐 주차 용지라 그래가지고 현장을 한 보름 있다 나가봤는데요. 그게 이제 개인 그 또 주택 용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건축을 이제 진행을 할 만하면 또 저걸 했는데요. 거긴 뭐 또 장소가 또 좁은 데다가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주차장 조성 여건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에는 예.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주차단에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 전부 다 그 불법 주차들이 옆에 골목에 뭐 아마 소방차도 이제 나중에 못 들어갈 거예요. 예, 뭐 CCTV까지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있어도 상황인데. 뭐 어디 세울 데가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냥 뭐 저기 그 저도 점심 먹으러 갈 때면 도로변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거긴. 뭐 저기 이제 이제 그런 사전에 이제 공간은 안 돼 있지만은 한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만약에 고민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혹시라도 시가 예산이 된다면은 그 옆에 예. 그 369 병원 그 옆에 예. 공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매매해갖고 뭐 주차 타워를 짓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장기적으로 놓고 예, 좀 예. 검토에 예, 검토 한번 필요성이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저기 서정리 시장 그 저기 그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주차 타워. 예. 거기 위탁을 저기 뭐 도시공사에 준 거예요? 예, 그렇죠. 위탁을 다 거기가 이제 저기 작년에 이제 두 군데가 최종으로 남아가지고 이제 개인이 5월 위탁 받은 거 아니에요? 예, 5월 30일 정도로 다 저걸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 도시공사로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도시공사에 다? 예, 예. 그 위탁이 끝났나? 그 되게 새로 아니, 또 한 다른 사람이 5, 한 썼잖아요. 5년씩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도 저기 지금 저기 아니, 도시공사- 노상은 주택공사가 하는데 예, 예. 그 공영주차장은 개인한테 위탁 준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준 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단지 이제 뭐 이제 무인으로 하는 데가 이제 대다수인데 아니 지금 예, 예. 파출소 그 건너편에 예, 그거 예,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그 주차 타고 3층에 거기도 저기로 갔습니다. 예, 저 도시공사 4층에다 그 상인회 사무실 질려다가 묻힌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도시공사로 주차장 위탁을 거. 했습니다. 그거 예. 말해요. 예, 도시공사로 위탁했습니다. 도시공사요? 예, 예. 그 도시공사한테 얘기를 좀 해야겠다. 왜냐면은 그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예.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자 거는 뭐 짐 갖다 집어넣고 남자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 예, 그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 요새 그 뭐 예. 여자 그 저기 화장실 들어서 살인 사건도 나오고 갖고 더 심각한 판에 어떻게 남녀 공용을 갖다 집어넣어 거기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글씨만 써서 붙였어 남녀 공용을 네. 해갖고. 그 54층에 버스 승강장 이거 하는데 성탄 터미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저기 그 세 필지로 전체 크게 보면 세 필지인데 가운데 거는 매입을 했잖아요. 필지가. 지금 가운데 게요. 예, 그 지금 두 필지전 저희 시에서 지금 매입하고자 했던 하나는 게- 최신문주 거고 하나는 저기 예, 웅지코인가 거기 거고. 하나는 저기 그 웅진 싱크빅이 아니라 이제 전에 그 알바끼 했던 그거는 샀잖아요. 예, 그건 사가지고 이제 그 4평짜리만 지금 지분으로 하나 그 김 여자분께 남아 있고요. 그 밑에 거 이제 최씨 종중 거는 저희가 그 2명분의 지분을 저희가 매입을 했고 나머지 3명분의 지분이 지금 그 자산관리공사로 지금 그 공매 서대문 세무서에서 공매 지금 의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지금 그 공매 뜨나 안 뜨나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 안에 해결되겠네. 금년 안에 저희가 지금 그 개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건물 일부는 이제 이쪽에 건물 일부를 이제 좀 저기를 해서 웅진 싱크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걸로 됐는데 이제 그 대원고서 이제 그 측에서 저쪽에 이제 뭐 보증금하고 또 월세 주는 거 있고 또 저희한테 또 저희 땅에 대해서 또 사용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 안에는 무조건 저거 정상화시키고. 그거는 언론에 해결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 중에서 지금 진짜 그 북부권 주민들 특히 미군들 보기 미안해. 예? 거기 줄을 뚝 서갖고 그 저기 외국인들. 일단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55째 그 택시 저기 하는 거 두 가지로 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그 독립에 브랜드 콜 물어봤는데
브랜드콜이 그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이유가 일단 그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콜비가 이제 그 전에는 콜을 하면 1,000원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콜비를 못 받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또 가까운 거리는 콜비를 안 받고 이제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기본 요금만 나오다 보니까는 참 그런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저도 이제 하이콜을 제가 몇 번 불러왔습니다만 한 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그래서 좀 시민들이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그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좀 하이콜이라는 그런 의식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홍보도 좀 부족한 거로 제가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이콜을 운영하는 법인 택시하고 이제 개인 택시하고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좀 대안을 제가 마련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이콜의 그 문제점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콜비 때문에요. 근데 수입이 없으니까 예. 안 가요. 그거는 그 이제 처음에 해달라 그럴 때는 뭐 시민한테 저기는데 왜 안 해주냐 하는데 해주고 나니까 또 그분들이 근데 또, 이 예. 하이콜 그 브랜드콜을 갖다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목적이 두 가지였던 거 아니에요. 첫째는 시민들한테 편리함, 예. 두 번째는 그 기사들한테 어떤 예. 일정한 수입을 보장되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시민들 편리하면 됐어. 콜비 안 내니까. 그런데 기사들 그 저기 고정적 수입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피하고 안 가게 되고 지금 거기 그 전화 상담원이 몇 명 거주하고 있어요? 전화 상담원이 지금 이제 7명이 좀 있거든요. 이제 정규 직원이 4명이고 이제 알바가 3명인데요. 그 사람들이 24시간 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도 지금 그만두죠? 지금은 3명은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인데 예. 조만간 그만두잖아요 또. 예. 그 알바가 대학생들 아니에요. 예. 계약하면 그만두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정규직 직원이 또 4명 있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4명이서 24시간 근무를 어떻게 해요? 2명이 2인 1조는 돼야 되는데 8시간 생기면 6명 최소한 6명이 필요한 거고 한 사람 돌아가면서 쉰다 치면은 7명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이제 자료를 좀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장비 장착한 게 718대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처음에는 뭐 한 3만 대, 3만 콜도 안 나오다가 지금 12월 기준은 9만 콜이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월 평균을 치면은 뭐 한 7만 콜로 보자고요. 예. 그럼 700대라고 보면은 1인당 한 100, 저기 뭐 월 100번 콜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콜비 받는 거로 하면 7만원 수입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이콜 아닌 다른 데 하면은 6, 7만원씩 내요, 월. 돈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그거보다 최소한 2, 3만원이 떨어지니까 이 하이콜을 안 하고 그냥 콜로 가버리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하이콜 참여하는 그쪽 운영 주체들하고 좀 협의 좀 하셔갖고 예, 예. 그 콜을 받았을 경우에 한 2, 300원이라도 보존해주는 예. 그런 식으로 잡아야 내가 월가 한 6, 7만 원 내는 거하고 이거하고 따졌을 때 손익을 계산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기사들 뭐 돈 한 푼이 아쉬우니까 예, 예. 또 간혹가다 그런 건 있겠죠. 적금 드는 것보다는 월 이자 돈 따먹는 게 금방 먹는 곶감이 달다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거를 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예산 통과시킬 때 최종 금액 예. 그 중에서
각 항목별 얼마나 지출되는 그 현황이 있죠? 예, 그것 있습니다. 좀 자리 좀 부탁할게요.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거의 고정 그 저기 정규 직원이 4명 있다 하더라도 그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저도 몇 번 이제 한번 일부러 타보려고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기사들이 어떤 그 콜비 내 수입이 안 되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부르면은 가요. 그 가까이 있으니까. 예. 근데 어디 아파트 가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콜비도 안 나온 데다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버린다고 해요. 받지도 않고. 그렇게 상담원들까지도 처음에는 뭐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하다가 두 번째 나갈 때 되게 아까 우리 동료들이 저녁 시간대에 그러면은 욕부터 나가요. 그렇게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아, 나라도 전화 안 받지 번호가 뜰 거 아니요. 아까 왔던 사람이네 그러면 욕 나올 텐데. 그렇게 계속 이용하는 승객들하고 시민들하고는 서로 안 좋은 불신만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그 상담원들 월 급여가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정규직은 한 월 200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제 알바생들은 시급을 해서 한 달에 한 12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 200이라는 건요, 제가 볼 적에는 좀 그렇게까지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금, 예, 4대 보험료 다 합쳐서죠.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1년 이상 돼야 뭐 발생되는 건데, 그 안에 나가면 퇴직금이 어딨어요? 그럼 200이 보장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정확하게 좀 파악 좀 해보세요. 초개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그 운영하는 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서정민역에 저기 화장실 졌잖아요. 예, 그 지금 아직까지 그 원래 당초의 목적이 그 택시 기사들, 그 다음에 그 저기 서정민역을 이용하는 승객들, 그 다음에 시장을 왕래하는 그 뭐 주민들 예. 다 활용하자 하고 화장실을 짓고 그랬던 건데 일반 위탁을 주면은 경상비가 또 나가니까 그 저기 택시 뭐 기사들 예. 그래서 관련 쪽에 좀 줘갖고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예,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 쪽으로 이게 유도를 해갖고 거기에 시에서 10만 원씩 보조를 해주니까 화장실 용품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건데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죠. 예. 화장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하는데 그걸 임시 방편이잖아요. 지금 송출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관리하고 있는데. 예? 근데 못하는 이유가 조례 제정이 안 돼서 개정이 안 돼서 그랬죠? 예.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4월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 발의할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요? 아니면 따로 저기 집행부에서 의원가족이 하겠습니다. 해요? 예?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 빨리 이제 의원 발에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하게 매듭을 쳐요. 네. 의원 발의는 제가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할 건 빨리 서두르시고 지금 다 진지가 12월 달에 진 거 아니에요. 안을 만들어놨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걸 화장실이라는 게 이제 업무 주체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택시 기사들이 뭐 화장실 갈 데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걸 2층을 지어서 이제 어느 단체에다 줄 것인가 통출했다가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최종 이제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택시 관련하는 뭐 휴게실이나 이런 거 할 것 같으면은 저희가 이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 이제 뭐 택시 관련 이쪽으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 조례를 지금 그 안은 다 만들었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네. 택시업계 뭐 이게 쉼터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한 그게 빠져갖고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 수원시 아니에요. 같은 데는 또 뭐 휴게실도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안은 나왔는데요. 저기 해시면 의원님 이렇게 사전에 보여드리고 그 4월 달에 조례 개정 거 통과가 되는데 하자가 없도록 좀 서둘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미정비적 거래하고 또 넘기고 하지 마시고. 더 있으세요? 쉬었다. 한 가지만 있나? 글자를 짧게 예. 저기 그
주정차 질서 확립에서 대형 차량들 그 주정차가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조상 주차하고 어쩌고 그런 문제가 있고. 밤샘 주차, 뭐 주택가, 네. 뭐 이거 저희가요 지금 그 개도문을 해서 지금 계속 지금 붙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예고를 지금 직원들이 다니면서 지금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예. 그래서 그 양반들 이제 그 생각하면 한번 뛰면 20만 원 이렇게 이게 차고지 원래 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형 차들은? 원래는 본인들 차고지로 가서 주차를 하는 게그 규정상 맞는 겁니다. 근데 차고지 이렇게 뭐 어디 있다 하고 이렇게 시에다가 신고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게 서류상으로 검토만 하잖아요. 확인한 건 없고.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 봅니다. 나가 보는데 그래? 이제 본인이 거주지와 차고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집 근처에다가 주차를 해놓는 바람에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눈가리광이죠. 차고지 이렇게 신고하는 거는.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데 뭐 거기다 세운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현행법상의 그런 좀 문제점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와서 이제 2월 말까지 제가 이제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2월 말까지 계도 기간 두고 이제 취약 지역,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은 프랑카드도 걸고 미리 걸어놓고 또 저희가 야간에 나가서 차마다 다 계고장을 다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붙여놓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저쪽에 그 저기 시민가스 있죠. 송탄지구 초입. 예, 예. 그 진위에서 오다 보면은 예. 삼거리 갈라지는데 그쪽으로 가면 그거 해수탕 있는데 보면은 그 화물차 그 저기 주차장 있잖아요. 화물 주차장. 저쪽 송복동 쪽 옛날 구터미널 들어온 네. 쪽 말씀하시는 거? 네. 예, 예. 그쪽에는 유료예요, 물이에요? 거기는 무료죠?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가 될 데가 없다가 서로 싸워. 네? 그걸 아예 유료로 시켜버리던가. 그러다 보니까 물에 되니까 장기 주차가 들어가 버려 거기에 또.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번 그거를 한번 실태를 파악을 파악하셔갖고 해가지고요. 예, 예. 어차피 화물 전용 거지 주차장을 이제 거기 확보해 주신 거니까 예. 뭐 다른 사람들이 차고지 멀고 그러는 데는 아니지 우리 관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찾지 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걸 이제 출장소에서 이제 그건 좀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공조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 주차가 안 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저기 그 장기 그 방치 차량들은 어디서 관리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요? 예. 이거 번호판 없는 거는 누가 관리해? 장기 주차돼 갖고 이게 원래 번호판도 없어. 세금 안 낸 걸 이제 아니 앞에만 없어 번호판이. 그건 이제 세무과에서는 체납 차량으로 앞에만 체납 차량 이제 띄워가거든요. 그걸 이제 영치해가 걸랑요. 그 뭐 관할 그 저기 세정과세요? 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지역에 지금 뭐 이게 해입병원 그 역구탱이에 허연 차 하나 이게 있는데 승용차인데 몇 달 돼도가 안 가지가 되고 길기 되고. 이제 그런 차량은 이제 그 저희한테 통보가 이제 읍면동에서 되면은요. 저희가 이제 그 저기 그 공고기간을 거쳐서 이제 공고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견인 조치해가지고 일정 기간 뒀다가 폐차시킵니다. 저희가. 자기네 뭐 송철에서도 얘기했는데 세경 아파트 있는 그쪽 라인에도 좀 있어. 그쪽에도 차가. 그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저기 외국인 차량들 소파 뭐든 뭐 외국인 차량들 예. 이 과태료 안낸 차량이 몇 프로 몇 대나 돼요 이거? 징수 수납이 괜찮은가요? 외국인 차량은 지금 한 60% 정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과태료로 체납비로 남아 있습니다. 뭐 과태료 부과된 지 꽤 오래된 것도 있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명함가 안 통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대에다 이제 통보를 하는데요. 제가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검사 개정할 때 그런 일이 발생됐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보면
뭐 김포공항이나 뭐 인천공항을 이용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체납자로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출국 금지도 시키고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부대 내에서 바로 그냥 수송기 타고 바로 그냥 본국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부대에다가 이제 저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차를 이제 뭐 거의 이제 존차 같으면 이제 이게 승계를 하는데. 아니 과태료 체납하고도 그냥 비행기도 싣고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거의 또 폐차 직전인 걸 또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또 막 그냥 두고 가는 경우. 그럼 만약에 우리 그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 과태료 뭐 체납이라든가 이렇게 된 거는 요새는 뭐 이게 그 교통경찰들이 이게 자동으로 찍어갖고 체납 차량 이제 확인하잖아요. 그래갖고도 뭐 검문해갖고 잡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만약 걸리면 어떻게 하나? 체납 차량이 운행에다가 걸리면? 저희는 이제 그 차에다가 이제 그 압류를 거는 거걸랑요. 아니 그 사람들이 체납했는데 만약에 걸렸어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 우리 저기 뭐 내국인 같으면 그 자리에서 돈 내라 뭐 어쩌고 아니면 그냥 운행 정지시키고 뭐 어떻게 한다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취하시냐고. 슈퍼차량도 다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경이나 할 때는 그 압류를 풀고 뭐 폐차나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좀 약해갖고 딱 걸렸는데 그 사람을 그냥 끌고 가겠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고. 어떻게 여기 그 송춘의 그 소파 거기 그거야 뭐 오스칸가 뭔가 다니잖아요. 그쪽하고 저 협의 좀 해갖고 저 이팔구 사령관하고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